안녕하세요. 긍정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박미아입니다. 네, 긍정심리 상담 오늘 첫 강의에서는 긍정심리학의 정의 및 그리고 기본적 입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긍정심리학에서는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을까?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긍정심리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심리 상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주관적이라는 말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긍정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이 아닌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상태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자, 주관적과 객관적,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객관적이라고 할 때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때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 봐도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주관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가요? 그건 너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 때 보통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긍정심리 상태를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심리 상태에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복감, 안락감, 그리고 만족감이나 사랑, 친밀감 등과 같이 긍정 정서를 느끼는 것, 또는 자신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 그리고 열정, 활기, 확신 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긍정적인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에서는요, 긍정심리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적 심리 상태를 삶에 미치는 효과. 이러한 긍정 심리 상태가 우리 삶에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증진 방법이겠죠. 이러한 긍정적 심리 상태가 어떻게 하면 증진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주제는 개인이 지니는 긍정적 특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특질입니다. 자, 긍정 특질이란 그럼 뭐냐? 바로 일시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시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비교적 변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행동 양식이나 탁월한 성품과 덕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양식이란 바로 성격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격 이야기하면 어떤가요? 성격이 계속 변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야, 넌 참 성격 안 변한다. 참 일관성이 있어. 예나 지금이나 참 똑같아.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성격도 실은 안정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특질에는요. 창의성, 지혜, 끈기, 그리고 진실성이나 겸손, 용기, 열정, 리더십, 그리고 낙관성 등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구성원의 행복과 그리고 자기 실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기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주제는 개인 차원의 연구 주제라면 세 번째 연구 주제는 기관,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연구인데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조직이 구성원의 행복과 능력 발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개인이 어떤가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이제 직장, 또 가정, 학교, 또는 지역사회일 수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나의 행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어떨까요? 개인도 행복해지고 또 개인이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기관에 대한 연구는요, 구체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그리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특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그러한 긍정적인 가족,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 실현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마지막 연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의 이런 연구 주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긍정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지면서 과연 그 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에 그렇다면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세 번째는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인간의 긍정적 성품과 덕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지독한 고난이나 난관을 극복하게 만드는 인간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적인 특성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뛰어난 성취를 이룬 상태, 성숙한 인격 성숙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간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긍정적인 성품과 그리고 능력을 가장 잘 발현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덟 번째는 정신장애를 좀 더 온전하게 치료하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긍정심리학에서는요, 정신장애를 좀 더 온전하게 치료하는 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리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학교나 기업체에서는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하게 각자의 강점과 미덕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자들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는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9가지 질문들은 결국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왜일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목표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자, 내담자들이 보통 우리를 찾아오면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해요. 하지만 정말 추구하는 행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 어떠한 상황이 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때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지고 싶으실 때 어떤 상태가 되면 난 지금 정말 행복하다라고 구체화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얼마면 행복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복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연구가 긍정심리학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긍정심리학의 현황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보통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전통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요, 이 전통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어디예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1998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마틴 셀리그만이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우리 전통 심리학은 인간의 너무 부정적인 측면,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만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명,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긍정심리학은 이러한 전제하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전제냐면 심리학은요,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반면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인 인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한 학문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은 그동안 어디에 해당이 되죠? 네, 전통심리학입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 인간의 정신장애에만 어떻게 하면 정신장애를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셀리그만은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심리학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프라는 사람은요, 이 전통 심리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장난 삶의 수리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의 심리학은 고장나 있는 삶을 수리하는 거였다면 긍정심리학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강점, 그리고 그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 또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근본적 동기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혹시 사람들 중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을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모든 인간은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러한 욕구들, 행복과 성장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요, 가장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쾌락을 추구한다는 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거죠. 행복이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건데요. 자, 아울러 자신을 좀 더 유능하고 효율적인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떤가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면서 행복해지고 그리고 좀 더 유능하고 효율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성장의 노력은 긍정적 정서를 좀 더 어떻게 해요? 지속시켜주고요. 또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줘서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또 내가 어때요? 다른 환경 가운데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을 때 훨씬 더 만족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표현함으로써 무엇을요?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심리학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긍정심리학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과거의 심리학은요, 부정정서를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긍정정서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울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울증이 없어지면, 우울한 부정정서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울한 감정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도 다시 재발이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에서는 부정정서의 감소와 긍정정서의 증진은 매우 다른 독립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심리학은요, 정서가 긍정과 부정이 한 그릇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정서가 이 그릇을 벗어나서 비우게 되면 비워진 그릇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왜 자연스럽게 긍정정서가 채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은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그릇이 각각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요, 비관주의를 약화시키면 부정정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감소하겠죠. 그렇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행복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관주의를 약화시켜서 부정정서를 감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관주의를 강화시켜서 무엇을요? 행복감. 네. 행복감을 긍정정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진시키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통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정정서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거야 했는데 재발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면서 긍정정서를 증진시키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감과 불행감을 느끼는 심리적 과정은요,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불행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긍정심리학에서는요, 긍정정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긍정정서는 강도, 약하거나 세죠. 지속기간 짧거나 길죠. 또 긍정정서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강도와 지속기간, 유발 요인에 따라서 어떤가요? 긍정정서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사람들의 기분을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좋게 만드는 쾌락지향적인 노력이 아니고요. 네, 지속적인 행복감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성장과 자기 실현을 이루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칙센트미하이라는 긍정심리학자는요, 이러한 긍정정서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쾌락, 그리고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쾌락은요, 음식이나 성행위, 휴식에 대한 생물학적 욕구, 그리고 타인에게 칭찬받는, 뭐죠?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긍정정서를 쾌락으로 봤고요. 그런데 이러한 쾌락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 유쾌한 심리 상태를 유지시켜주기는 하지만 항상 심리적인 성장이나 발달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는다고 해서 어때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쾌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즐거움은요,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됐을 때, 그리고 생각지 않았는데 예상치 않게 뜻밖의 어떤 긍정적인 심리적 체험을 하거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 성과가 생겼을 때 경험되는 긍정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쾌락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자, 결국 이것이 어떤 차이로 이어질까요? 예, 즐거움은 그 자체로 성취감, 그리고 생동감을 주고요. 내 존재에 대한 생동감을 주고 그 영향이 쾌락과 달리 지속적이고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장시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데 기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심리학에서는요. 긍정정서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긍정정서가 쾌락과 같이 일시적인 상태,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쾌락보다는 즐거움과 같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인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긍정 정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쾌락과 즐거움의 구분은요. 바로 쾌락주의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의 구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자, 쾌락주의적 입장은 당연히 뭐겠어요? 쾌락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쾌락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예를 들면 도박이나 약물 남용은 일시적인 쾌락을 유지시켜 주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불행에 빠뜨리는 사례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에서 지향하는 행복은요 결국 뭘까요? 유쾌한 긍정 상태, 긍정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적 행복은 때로는 이렇게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태,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적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실현적 입장은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나다워지는 것.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답게 사는 것. 네. 자, 그래서 개인이 지니는 강점과 미덕을 개발하고 발휘해서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하는 삶이 자기실현적 삶이 바로 행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자기실현 과정은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앞서서 말했던 긍정정서의 상태인 쾌락을 수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도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계속 유쾌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만 있으신가요? 때로는 공부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실현적 행복은 바로 쾌락주의적 입장처럼 쾌락, 유쾌한 긍정정서 상태를 때로는 즐거움을 주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쾌락주의적 입장, 자기실현적 입장 중에 어떠한 행복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고 계신가요? 네,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부정정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긍정심리학에서는요, 부정정서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긍정심리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긍정심리학은 부정정서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불안과 걱정 같은 부정정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부정정서가 적절한 수준에서는 무슨 기능을 해요? 적응적인 기능을 하고요. 자, 예를 들면 불안이 없으면 시험 볼 때 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더 시험 공부를 하시게 되죠?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인생의 비극적인 측면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삶에 깊이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을 더 단련하게 되고요. 또 인생의 의미와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하지 않으면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가요? 감사를 느끼기도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부정정서의 존재와 그 감소 노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어때요?
이런 부정정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보편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긍정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실 때 우리는 긍정에만 초점을 둬가 아니라 뭐예요? 부정정서의 적응적 기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뭐죠? 보다 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성장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긍정심리학에서는 어떠한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긍정심리학에서는 모든 사람에겐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그 강점 중에서도 그 사람 고유의 대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 강점을 먼저 처음에는요,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 근데 어디에서요? 네, 바로 일상생활. 일과 양육과 여가에서 발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대표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적극적인 삶.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 때 일과 양육과 여가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더 뛰어넘는 타인 또는 사회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종교에 어떤 것을요?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휘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행복관을 갖고 계시나요? 적극적인 삶,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내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긍정심리학의 정의, 그리고 기본적 입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